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86 세대들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다 밝지 않죠. 58도 그렇고 0포티도 그렇고 MG도 그렇고 다 밝지 않아요. 사실 586보다 우리가 더 걱정이야. 근데 이분들이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586분들이 이제 60년생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거든요. 이제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올해부터 서서히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한 6년에서 7년 지나면 사실상 이제 조직에서 완전히 은퇴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 586 세대를 보통 60년생부터 69년생 요 사이를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63년생 분들이 이제 은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 6년, 7년 지나면 이제 이분들이 완전히 조직사회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직 586 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직까지 조직사회에서 높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한 6, 7년만 지나면 이분들이 힘이 없어져요. 근데 이분들이 뭐 사회에 기여한 것도 있는데 사실 좀 몹쓸짓도 많이 저질렀어요. 몹쓸짓. 그래서 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죠.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분들이 미래가 왜 밝지 않냐? 그나마 지금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양반이야. 뭐 공직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정년까지 하고 나오신 분들은 양반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아.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 50살이나 40대 후반에 조직에서 이제 나오시고 뭐 다른 일 하신 분들 많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86 분들이 국민연금 이제 수혜를 받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586 분들 상당수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 기간이 길면 돈을 좀 받거든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만큼 아니지만 국민연금도 이제 좀 제대로 받는 분들은 한 180만원씩 받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납입하신 분, 들어가면서 쭉 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만큼 받고, 그렇게 받는 분은 소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586 세대의 90%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입니다. 10년 미만. 10년 미만이면 뭐 나온다고 해도 이제 얼마 못 받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저분들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노후 대비가. 저분들 노후 대비라는 그 개념을 모르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재정적인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유일한 게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적게 나와. 가지고 있는 건 집밖에 없어요. 뭐 집도 대출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가격대가 높지 않은 그냥 뭐 허름한 집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쉬지 못해요. 어떡합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일용직 아니면 이제 현장일 또는 경비 같은 거. 요즘에 경비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그래요. 원래 경비라는 일이 그렇게 막 서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비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많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경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 회사에서 이사까지 하신 분, 아니면 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분, 아니면 공무원 정년 퇴직하고 오신 분, 교장까지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경비를 하는 거지? 이 교대 근무하고 갑질도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는 거지? 직장생활 할 만큼 했으면 돈도 모아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돈을 제대로 안 모아놨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직장을 꾸준하게 다녔는데 뭐 통장의 돈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드뭅니다, 진짜로. 똑같이 직장 생활해서 누구는 이제 뭐 아파트 좀 가지고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 정말 극소수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거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또 출가를 못 하게 돼. 특히 이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중에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죠. 자녀가 이제 다 컸는데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부모한테 생활비 축내고 있으면 골치 아프지. 특히나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586 세대 분들이 아들도 있겠지만 딸도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어전히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시집을 갔으면 다행인데 시집 못 간 딸들이 서서히 생기는 거죠. 아마 이분들이 지금 60대 초반이면 막 일찍 결혼했으면 딸이 30대 중반입니다. 후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좀 난감하죠. 원래 여자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기 딸은 그냥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하고 그중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걔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도 자기 딸을 찾지 않는 거지.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자기 딸이 나이 먹어도 내 눈에는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이고 정말 곱게 길었기 때문에 아무한테 안 줄 거다. 정말 괜찮고 능력 좋은 남자 있으면 걔한테 보내버릴 거라는데 보낼 수가 없죠. 아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내면 테러입니다. 테러. 네. 그 남자 집안엔 테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586 분들이 이제 미래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도 좋지 않아. 우리가 더 안 좋아요. 우리는 국민연금도 기대하지 못해. 우리가 저 나이 되면 우리가 저 나이쯤 되면 30년 뒤인데 저 나이 되면 과연 남아있을까? 난 사실 586 분들보다 MZ세대가 더 걱정이거든. 왜냐면 MZ세대 재산도 별로 많이 없어 여러분. 저 사람들이야 집이라도 있잖아. 저분들이야. 그래서 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노후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저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죠. 노인연금 받을 수 있고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 집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집도 없잖아요. 여러분. 집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연금도 기대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끔찍하다니까 이게. 우리가 더 문제예요. 아무튼 586 분들 이제 점점 이제 은퇴하시게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노답. 평생 돈 갖다 받는 아파트. 딸내미들 값 떡락. 플러스 거래정지 먹었거든요. 와, 표현 진짜 살벌하네. 근데 이분들은 영끌이 아닐 거예요. 예, 이분들은 영끌이 아니고 아마 이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쌌을 때 구입한 사람들이야. 사실 영끌이종 586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586 분들은. 586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을 때 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막 1억, 2억 할 때 그때 샀어. 그 복도시 아파트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아파트 샀을 때 분양받았을 때 보통 90년대 중후반인데 이때는 서울 아파트가 뭐 강남 이런 데 제외하고요. 1억대, 2억대 사이였잖아. 물론 그때 월급이 작긴 했지만 그래도 노력만 하고 아껴 쓰면 저축해서 이제 아파트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들 때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고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지. 아파트가 안 팔리죠 이게. 그렇다고 이 아파트를 함부로 팔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보면 뭐 신축이 아니라 구축이잖아. 서울 같은 데 난감한 게 설령 재건축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 되면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데가 마땅히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어디 깡촌에 갈 수도 없는 거고. 평생 여기서 나고 자랐으면 여 근방에 가야 되는데 여 근방이 비싸단 말이야 이게. 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이거 아파트 있어도 뭐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분들이 뭐 정말 목 좋은 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썩다리 아파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런 거 뭐 내줘봤자 뭐 얼마나 팔리겠어. 그럼 이분들이 이거 받아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문제가 지금 현금 자산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금 자산이. 당장 써야 될 돈이 없어. 이거 586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모든 세대의 문제죠.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 현금 자산이 별로 없어. 부동산에 너무 많이 꼬라박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통계 나온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그 가구당 순자산이 있죠. 순자산. 순자산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채를 뺀 알맹이 자산. 부채와 빚을 뺀 알맹이. 알맹이 자산이 평균이 4, 5천만 원이가 나왔는데 중위값으로 하면 3억이에요. 3억. 3억 조금 넘습니다. 중위값. 중간값으로 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 그 3억 중에 한 80%가 부동산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다수가 우리나라 재산 중에 절대 다수가 이제 이 아파트랑 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써야 될 돈은 없는 거지. 솔직히 생각해봐요. 나이 먹고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이 먹고 집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맞잖아요.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넓은 집 가지고 있어도 밥 사 먹을 돈 없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집 넓어봐야 청소하기도 힘든데 뭐 좋냐고, 여러분. 뭐 짐이 엄청 많을 일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막 집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딸내미들, 뭐 아들내미도 있겠지만 딸내미들, 딸이 어떻게 시집 보낼 줄 알았는데 시집 못 가는 거야. 네. 딸이 나이 먹으면서 이제 아무도 그럴 때 안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우리 딸은 어떻게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 못 하는 거야. 아마 대부분이 그럴걸? 이 586분들 따님이, 딸이 이제 자기하고 같이 살 거라는 걸 예감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별로 특별한 장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능력도 없으니까. 생각해요. 부모한테 왜 얹혀 살까? 능력 있으면 나가 살겠지. 맞잖아요. 독립해서 나가 사는데 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까요? 독립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제 딸이 뭐 연애도 안 하고 만난 사람도 없으니까 사실 연애하기 힘들지, 사실 나이 먹고. 거기다가 이제 거래정지, 이 선자리에서 안 먹히는 거죠. 선자리에서. 선자리에서 이제 내놓으면 욕 먹는 거야. 누가 나이 먹은 딸 데려갑니까? 당신 같으면 데려가시겠어요? 그동안 뭐 했어 도대체? 자기들 딸님이 나이 저렇게 먹어가는데 우리 무슨 재고 처리반입니까? 우리가 왜 떠앉아야 되는데? 이거 말이 좋아 겨울이지, 이거 테러 아니야, 테러? 자기들이 짐스러우니까 우리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죠. 저희 할머니도 때 되면 가겠지는 느긋한 말씀하시고, 그럼 그 할머니한테 앞으로 있잖아요, 인삼 캔디 주시 마시고 용돈도 주시 마시고요. 연양갱 사주지 마세요. 연양갱 사주지 마시고요. 시루떡 주지 마시고, 전국 노래자랑 3개월 금지 하시면 저는 말 못합니다. 할머니도 현실 파악 못하면 드실 이유 없습니다. 용돈 주지 마시고요. 용돈 주지 마시고 전국 노래자랑 못 보게 하시고, 아침마다 못 보게 하시고 채널 없애버리세요. 채널 없애버리시고, 인삼맛 캔디, 박하사탕 이런 거 다 주지 마세요. 청포도 캔디 주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손주도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손주도 입장 생각 못했네. 아이고 내가 노망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 먹다 보니까 헛소리를 많이 하네. 젊은 친구 좀 너그럽게 좀 이해 좀 해주죠.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다 끊어버리시기 바랄게요. 할머니도 아무리 나이 드셨다 하더라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대강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